네, 앞서 뉴스 저희가 이슈들 풀어내면서도 대치가 참 심한데요. 여러 가지 이 주말 상황도 복잡하죠. 그런데 또 국감기간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요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갑자기 청담동 바 술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동백아가씨를 계속 올려주시는 동백아가씨 했더니 바로 그 제보자가 동백아가씨 노래를 부르더라라고 했던 얘기에서 아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장관직 걸겠다, 의원님 뭐 걸 거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설전이 오고 갔고 현장에서 이제 녹취도 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책임지지 않는 폭로냐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어서 실체가 나올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그 특정 매체에서 그 관련된 보도를 했고 저도 그걸 봤는데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틀었던 녹취 혹은 질의했던 내용에서 크게 더 깊이가 네. 있거나 더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인데 국회의원이 물론 이제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문이든 제보를 받거나 의혹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 관련돼서 이제 그런 제보나 혹은 그런 의혹 질의를 하려면 조금 더 면밀한 검증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당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네. 했고 김의겸 의원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질의든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일단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국회가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다소 초점이 빗나가거나 내지는 좀 부실한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마치 나는 이걸 걸 테니 당신은 뭘 걸래? 라는 식으로 맞짱 한번 떠보자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냉정함을 상실한 굉장히 좀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보고 어제 그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위원장도 네. 제지를 안 하고 네네.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왜 그걸 듣고만 있는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지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답변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면 그만이다. 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거듭 국회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네. 이제 국회를 보는 이분의 이 시각 이런 게 좀 엿보여서 탐탁치 않고요.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근거 없는 사실로 모욕했다고 얘기하지만 네. 한동훈 장관도 국회를 상당히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국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건 네. 이게 국회의 권능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여당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의 그런 태도를 마냥 옹호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김의겸 의원은 일단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의 반발을 넘어서서 본인이 정말 그 검증을 해서 네, 더 근거를. 분명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서 후속 대응을 해야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저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는 글쎄요. 국회의원은 모든 언행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예. 자, 국무위원이 모욕감을 받았나 국회가 그래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니까요. 국민이 또 무시를 당했다, 모욕감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도 김의겸 의원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근데 의문의 이게 일패, 네. 예,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어제는 조금 이제 폭발한 거죠, 일종의. 네. 예. 물론 이제 그 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깍듯하지만 까칠한 한동훈 장관인데 사실은 굉장히 깍듯한 캐릭터죠. 그래서 의원들하고 저렇게 뭐 설전을 벌인다거나 뭐 이런 일 본인 이걸 원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네.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딱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전 납득이 좀 안 가더라고요. 어제 네.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정보지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들 네. 여의도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 설령 이제 거기에 있는 카더라 통신이 정확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검증 과정을 거치죠, 나름.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도 될 정도인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의원실에서 자체 검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고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과 없이 그냥
그 아무리 제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여과 없이 그렇게 좀 불쑥 이 질문화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국회는 뭐 여야 불문하고 제보가 쏟아져요. 아, 그런데 그 제보를 다 이런 식으로 네. 소화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의원 경력이 좀 짧으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저게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서 뭐 명예훼손이나 근데 이렇게 법적 그 어떤 당사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협업을 했다 그랬어요. 네. 그 언론하고. 근데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한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어제 태도를 뭐 봤을 때. 스토킹 관련해서도 이미 좀 네, 스토킹 관련해서도 했고 이 사안 가지고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네네.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한동훈 장관도 그런 경고를 해서 저 배후에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니 게다가 이제 본인이 저걸 협업을 했다고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당신이 배우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국회에서 논란을 넘어서서 뭔가 이게 이제 법률적인 그 분쟁 네. 이런 걸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저는 국회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시네. 물론 법사위가 이전 국회 때도 네. 여야 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던 그런 상임위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한동훈 장관과 일부 법사위원들과의 그 충돌의 양상은 네. 이건 뭐 이성적인 그런 그 논란을 떠나서 감정적인 충돌을 계속 빚고 있어서 이 반복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네. 우려가 들어요. 예. 정작 뭐 여러 가지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주요 수사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좀 감정적인 부분으로 치닫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국감에서 진행되는 얘기들 저희가 좀 계속 봐야 될 텐데 김앤장 변호사들과 가진 자리다.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 사실은 검찰 고위 인사나 법무부 장관이 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해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사실 확인을 저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 또 최고 로펌 관계자분들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런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뭐 때로 만나서 그런 자리를 가졌다. 그런 게 알려지면 장관직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중립성이 그럼 뭐 아무리 바보라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조심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적인 모임 이런 것도 뭐 거의 하질 않고 있고 네. 뭐 최근에 스토킹 관련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주변에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 뭐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이세창 이분의 답변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얘기를 여쭤본 건데요. 근데 그분이 또 언론의 추가 취재는 부인을 했어요. 네. 그 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소설 쓰고 있다. 소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이제 진실인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 어제 그 보도에도 그렇고 또 김의겸 의원이 네. 국회에서 틀었던 그 녹취 자료에 보면 뭐 대통령까지 동석을 해서 새벽 3시까지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일단은 이제 사실 여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일단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그럼요. 아니, 일어났다고. 일정이나 당일 또 주요 공직자들이니까요. 공개하면 아예 손쉽게 청담동 근처 안 갔는데 이렇게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안 생각도. 갔다고 일단 말은 했잖아요. 그죠? 네네. 주장. 확실하게 그렇게 1km 반경 이내에 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km 반경에 1.2km 지점에 계셨으면 뭐 안 되는데요. 그날 휴대폰 동선 파악해 보면 딱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무거운 주제에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중적 관심이 높은 주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광화문 광장에 또 이 태극기와 촛불 이렇게 해서 좀 집회가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SNS에 많이 올리는 게 대통령실 로고입니다. 좀 과도하냐? 야 이거 진짜 좀 이상하냐? 이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로고는 두 분 다 보셨죠? 네. 예, 이종욱 박사님부터 로고 평가 부탁드립니다. 듣기 평가에서 저희가 미술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 예쁩니다. 안 예뻐. 네. 네. 제 예술적 감각으로는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안 사실은 예쁘다. 그러니까 색깔도 너무 어둡고요. 네. 근데 짙잖아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 국방부 옛 청사가 이게 뭐 예쁘게 미관학적으로 볼 때 뭐 기능적으로. 잘 예쁘게 지어진 건물이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냥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모양이랄 게 없는
그냥 기능 위주의 그냥 그 빌딩 하나 떡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건물을 굳이 그 로고에다 담아야 될 필요가 있었나. 물론 예전 이제 청와대 그 로고를 보면 청와대 본관 이제 그림 건물을 그림이 있어요. 근데 형성했죠. 네. 청와대 본관 건물은 그래도 그 네. 약간 전통 네네. 양식으로 뭐 미학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좀 예쁘게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번엔 좀 그런 게 아닌가요? 그래서 뭐 야당 쪽에서는 이게 뭐 대검찰청 로고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막 비판하던데 대검찰청 로고하고 비슷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 로고 디자인 안 자체가 예쁘다. 모르겠습니다. 디자인하신 분한테 되게 제가 대단히 아니 죄송한데. 대통령 영부인께서 디자인을 네. 전공하신 분이신데. 네, 근데 하여튼 뭐 제 관점엔 그렇습니다. 아니 영부인보다 내가 낫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안 예쁘다인 것 같고요. 아니 그 뭐 대통령실 새 PI를 발표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검찰 상징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거의 네. 유사한 거 아니냐, 여기 이제 논란의 초점이잖아요. 아마 대통령실이 PI를 새로 확인해야 됐을 거예요. 공간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 그 새로운 있는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근데 앞서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다지 잘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냥 딱 네. 봐도.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검찰청 과거에 로고하고 좀 유사하니까 이게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부에서 그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네. 이게 하나의 국가의 상징이기 네네. 때문에 공을 잘 안 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대통령실 이름을 옮기고 이름 지을 때도 네네. 그 공모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느 날 쓱 그냥 식원을 해버렸어요. 네. 공모해가지고 사람들 열심히 보냈는데. 네.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함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실 로고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게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와 또 대통령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인데 저걸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네. 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거고,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검찰 마인드 있기 때문에 그 검찰청 로고 비스무리하게 했다라는 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추측인데 네.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디자인이 아주 탁월했다면 그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안 네. 탁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두 같습니다. 분의 미술 평점은 일단 낮은 걸로 통일됐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한 30초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이나 또 이런 곳에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관련 글들을. 그건 어떻게 전망하는지 아직은 뭐가 구체적이진 않으니까요. 글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양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정치가 실종 상태에 있고 강대강 대치를 벗어날 그런 어떤 실마리를 여야가 서로 못 찾고 있는데, 양 지지자들이 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 거리에서 세대결을 하는 모습, 그 별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네. 위해서 좀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박사님. 네, 이런 게 없어져야 결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해결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현장에 나와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네. 뭐 이래야만 문제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진짜 할 말 많은 분들은 지금 조용히 계신다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에서 지금 요즘 가장 정말 할 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저를 포함한 네. 중도층이다. 아, 예, 어디에도 호소할 길 없는 이 중도층의 알겠습니다. 분노도 생각해 달라. 중도층의 목소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